최근 정치권에서 특검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장자연, 김학의 특검을 이야기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드루킹, 손혜원 그리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현 대전지방경찰청장 특검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후보가 지난 지선에서 후보 공천을 받던 날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래서 경찰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인데요. 황운하 대전청장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장님? 예,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특검 주장에 대해서 그럼 특검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검찰 수사가 아니라 특검으로 이 사건에 가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뭐 특검이 공직자가 앞장서가지고 주장하기에는 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경찰이 지난번에 그 수사했던 그 사건은 김기현 전 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토착 비리 성격의 수사였거든요. 예. 근데 그 수사가 사실은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게 판단하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무슨 편파 수사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차제에 특검을 통해서 이 경찰이 편파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이걸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 청장님 생각으로는 검찰의 수사 방해로 오히려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무혐의를 냈는데 그 무혐의는 검찰의 방해를 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선 이제 그 무혐의가 검찰의 무혐의가 그것이 이제 진실을 가깝다든지 정당하다든지 그 전제는 이제 옳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거는 이제 그 김학의 사건에서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이 검찰에서 2차례나 무혐의 처분했거든요. 그것이 그 2차례 무혐의 처분이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오류가 있었다거나 그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그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하나씩 속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청장님 말씀 좀 죄송한데 그 검찰이 이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는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학의 사건은 이제 고위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후보는 검찰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왜 그렇게 하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검찰이 이제 그 불기소 처분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울산경찰과 울산검찰은 울산경찰이 울산검찰을 향해서 벌였던 고래고기 사건 수사가 있습니다. 고래고기 사건. 고래고기 사건 울산검찰을 상대로 울산경찰이 벌였던 수사거든요. 잠깐만요. 그게 고래고기를 이제 유명한 사건인데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요약하면 고래고기 사건은 이제 경찰이 압수했던 불법 고래고기를 검찰이 업자들에게 고래고기 업자들에게 불법 업자들에게 돌려준 고래고기를 도로 돌려준 압수했던 고기를 도로 돌려준 경찰이 압수한 거를 검찰이 돌려줬다는 거죠. 돌려준 거죠. 돌려준 과정에서 검찰에 모종의 불법이 있었다라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PD수첩이 작년에 다뤘는데 그래서 그 담당 검사를 경찰이 소환하려고 하자 응하지 않고 해외 연수를 가버렸죠. 오지도 않고 해외로 갔죠. 그런 사건 때문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 대상에 있었는데요. 검찰은 경찰이 자신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계속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할 수 있겠죠. 그때 혹시 청장님이 울산 청장님이셨습니까? 제가 울산 청장 하던 때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건과 또 이제 뭐 대한민국 모든 검찰이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관련해서 저에 대해서 그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입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왜 검찰이 청장님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한 20년 넘게 이 검찰
우리나라가 검찰 공화국이기 때문에 예. 검찰의 권력남용, 검찰의 부패, 검찰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라고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 집중 때문에 검찰 공화국이 발생하고 인권 침해, 권력남용, 부패가 발생한다고 수없이 뭐 떠들고 뭐 사건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검찰에서는 뭐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약하면 청장님은 워낙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강경 발언을 해왔고 검찰을 향해서 그리고 예. 특히 이제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압수수색했던 고래를 그 피의자에게 검찰이 돌려준 사건이고 거기에 그렇죠. 그 담당 검사가 어떤 혐의가 있어서 소환하려고 하자 응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울산 경찰과 검찰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됐는데 그 책임자가 청장님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총장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 그런 이유가 이제 충분히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검찰이야 불기소 처분을 그렇게 설명을 안 하겠죠. 네. 예, 그렇지만은 그런 이유는 이제 충분히 그 추정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설사 100번 양보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서 그러한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견해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견해 그렇죠. 차이. 예, 견해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 불기소 처분이 마치 경찰이 부실사를 했다거나 편파 수사를 했다거나 그런 이제 정치 공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그건 뭐 전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직자의 명예가 많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차제에 특검을 통해서 정말 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철저하게 수사를 했는데도 제대로 못 밝혔는지 제대로 못 밝혀지도록 어떤 모종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뭐 좀 클리어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것이죠. 이게 이제 검경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 아예 특검으로 가면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예.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특검을 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공직자가 먼저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마침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반갑다. 나도 기다리던 바다. 기다리는 바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불감청위원장 고수원 정말 기다리던 바니까 좀 그렇게 좀 해보자.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감청 고수원 직접 하지 못하지만 원래부터 바라던 바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무혐의 처분을 놓고 압수수색 날짜를 하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 공천 발표일에 맞춘 거 보면 기획수사가 틀림없다. 특검하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요. 그 압수수색 날짜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사실.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는 거 법원이 발부하는 건데 검사가 며칠 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영장 청구할 때까지. 그런데 며칠 동안 그 언제 청구를 할지 경찰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거 날짜에 대해서 경찰이 저도 그렇고 수사팀도 더 그렇고 그게 무슨 공천 발표일인지 그따위 정치 일정에 경찰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한심한 주장입니다. 아니 그런 정치 일정을 경찰이 그쪽 분들은 관심이 있겠지만 제가 그런 정치 일정에 왜 관심이 있어야 합니까? 맞출 수도 없고요. 맞출 수도 없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인터뷰합니다만 청장님의 어법을 보면 저희 고정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자 어쨌든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는 거고 발부는 법원이 하는 건데 경찰이 그걸 어떻게 따지고 싶으면은 검찰과 법원에 가서 따져야죠. 왜 경찰한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기소 불기소는 그 검찰의 독점적 권한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혹시 송치 단계에서 이거 뭐 무혐의 처분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월권인데. 거의 직권남용 수준인데요. 이제
경찰이 수사 결과 이것이 기소 의견이다 불기소 의견이다 하는 것은 경찰의 고유 영역이고 그렇죠. 경찰의 양심의 자유에 관한 영역입니다. 예, 의견을 내는 검찰이 것은. 의견을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 예, 이것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뭘로 나오든 우리는 불기소할 테니 즉 경찰 수사 결과는 엉터리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리고 싶으니 그렇게 맞춰달라는 즉 검찰이 유죄의 예단이 아닌 무죄의 예단을 미리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럼 무죄로 몰고 가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 검찰은 무혐의로 그렇게 결론 짓고 경찰 수사에 어떤 타격을 가하겠구나. 경찰 수사 또는 황운하 개인에 대해서 어떤 타격을 가하려는 소재를 활용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수사 단계에서 그런 징후를 보셨군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그렇지. 예. 그럼 혹시 해당 사건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를 검찰이 기각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자면요. 김기현 전 시장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인데 사실 김기현 전 시장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의미입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그러니까 참 제가 자유한국당 고마워야 한다는 얘기가 후보 본인을 경찰은 입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예. 혹시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살까봐 안 했습니다. 예, 안 했고 그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형, 비서 이런 이제 주변 인물들에 관한 거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형이 울산 시내 모 아파트 신축 관련 인허가의 이권에 개입해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 약속을 했다거나 실제로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은 경찰이 인지 수사한 것도 아니고 기획 수사한 것도 아니고 고소 고발에 따른 겁니다. 또 그런데 아무튼 그때 그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의 그 어떤 인허가 관련 시기 때 수상한 이 자금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큰 자금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좌 추적을 통해서 그 자금 추적을 통해서 그 돈의 흐름을 밝히는 것 수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 그걸 검찰이 계좌영장 청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찰이 어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데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밝히는 것을 즉 밝혀서 어떤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을 막고 있구나. 즉 경찰 수사가 어떤 그럴듯한 수사 성과가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막고 있구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알겠고요.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 특검에 대한 입장도 이해했고 특검은 반갑다고 하신 이유도 이해했고요. 그리고 그 배경도 이해했는데 현직 경찰청장으로 아주 드물게 이런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결된 김에 다른 사안인데 급하게 여쭤보자면 지금 버닝썬 경우에 경찰 비리 때문에 불거진 사건입니다. 물론 다른 혐의들도 있지만 보시기에 버닝썬 수사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버닝썬 사건은 제가 수사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보고받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상 단일 사건으로 경찰 사상 최대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수사 성과도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제 관련자들이 구속도 되고 영장 청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유착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그 수사 대상이 될 텐데 유착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은 이거 숨겼다가는 나중에 이게 사건이 다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탈탈 텁니다. 탈탈 털기 때문에 어설프게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혹할 정도로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같은 경찰이라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그렇게 수사합니다.
저 청장님, 예. 저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저희가 그 현직 경찰청장을 인터뷰하는 경우 드물어서 혹시 3부에 5분만 더 인터뷰하시면 안 될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한두 마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황운하 대전 경찰청장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부 마치고 잠시 후 3부에서 한 5분 정도 더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어서 TBS 네트워크 브리핑이 방송됩니다. TBS 돈이요? 진짜? 당신에게 47만 원이 돌아옵니다. 이제 자영업 상점에선 제로페이로 결제해주세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실제로 47만 원 더 받습니다. 와, 이거 해야겠는데? 와. 돈이야? TBS 아빠, 저희 남매들 손잡고 이것저것 놀러 다니며 사진 찍었던 때가 벌써 40여 년 전인데 아빠 사진 덕분에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앞으로도 사진 많이 찍어주실 거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TBS
지난해 종로구 노후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안전시설 하나 없는 노후고시원에 열악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올해 서울시는 이 고시원처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에 설립된 노후고시원 75곳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2.4배 늘린 15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올해는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 계단, 왕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합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 계단 또는 비상사다리까지 있습니다. 그간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받은 고시원은 입실료를 5년간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입실료 동결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지원을 원하는 고시원은 자치구에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대상은 오는 5월 중 선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5곳의 안전시설 설치가 지원될 예정이긴 하지만 서울 시내에는 아직 1000여 곳에 달하는 노후고시원이 화재의 무방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남아있는 서울 시내 1000여 개소의 모든 고시원에 화재 안전 시설인 스프링클러를 꼭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와 200m가량 떨어져 있는 한 편의점. 담배의 맛과 향을 강조하는 광고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줄 서서 기다리기 일수인 계산대 근처에 담배 광고가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서울시 내 초중고교 200곳의 반경 200m 구역을 조사했더니 학교 한 곳당 주변에 평균 7곳의 담배 소매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배 소매점 한 곳의 담배 광고는 평균 22.3개였으며 그중에서도 편의점 한 곳의 평균 담배 광고는 33.9개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900여 명에게 물었더니 85%는 편의점 등에서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으며 69%는 한 개 이상의 담배 상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본 적도 있고 안 본 적도 있어요. 담배를 안 좋은 걸로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에 대한 담배 광고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담배 소매점주를 대상으로 계도에 나설 계획입니다. 담배 판매점 내 담배 광고는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어 있고요. 담배 소매점 업주의 절반 이상이 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담배 소매점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국회에는 학교 반경 200m 이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와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이어서 TV 민생연구소가 방송됩니다. TBS 무슨 말이 필요해 모두 다 작품이라고 불러 동동이 친구들 안녕. 쌍둥이 엄마 TV의 쌍둥이 엄마예요. 음식을 맛있게 잘하는데 이거를 우리 가족만 먹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소통하고 나누자. 너무 맛있게 먹죠. 쌍둥이 엄마 TV에 엄마 아빠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사시는 노인 중에 기르시다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요양병원 같은 데 가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반려견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원구 동물복지팀에 잘 오셨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고 내버려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구조를 해서 복지센터로 이제 거기서 보호를 한 후에 입양 절차를 밟는 그런 제도입니다. 개를 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 후에 입양을 이제 저희가 센터로 보내서 입양을 하는 거죠. 어떤 강아지들인가요? 긴급보호 요청이 들어온 동물인데요. 어르신께서 84 되신 어르신인데 대퇴골이 골절이 돼서 저희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대요. 그래서 걔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 손자께서 보호 요청을 저희 부에 요청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동물복지센터로 보내서 복지센터에서는 입양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센터에 들러서 방문해서 입양하겠다고 원하면은 이제 그런 절차를 입양이 되는 거죠. 저희 센터에 지금 입소한 지금 이 아이의 전염병이 있나 확인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현재 신체 검사상에는 정상으로 보여집니다. 하나 갑자기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를 더 두고 봐야 정확한 신체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건강검진이 끝나게 되면은 저희 센터에 대기하면서 그다음에 새로운 보호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긴급동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타까운 게 이제 보호자하고 같이 살다 온 동물들이다 보니까 나이가 대체로 좀 많거든요. 그 나이에 또 다른 가족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너무도 빨리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아무리 여기가 새로운 그 시설이 좋고 잘 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보호자만큼은 해줄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좋은 보호자를 만나서 입양을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동물 무미에게도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이브 3부가 방송됩니다. TBS 채무 문제, 개인회생, 개인 파산, 소액 대출,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패스트트랙, 성실상환자라면 소액대출 지원. 여기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2부에 이어서 잠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은 2부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예. 인터뷰를 조금 느린 이유가 말씀을 이제 시원시원하게 하시니까 경찰 입찰에 권한을 많이 주면 경찰 비리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시민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 하는 것은요. 네. 어디가 잘하나 잘못하나 이렇게 서로 경쟁시켜서 잘하면 상 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네. 수사권 조정은 이 검찰 개혁의 이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게 수사권 조정인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제 김학의 사건처럼 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또 뭐 어떤 전관 예우가 생기고 또 어떤 뭐 인권 침해가 생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켜서 검찰을 정상화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검찰 개혁이고 그 방법으로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가져서는 안 되는 권한을 제거하는 수준이지 경찰의 권한은 사실상 더 강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즉 경찰이 이미 하고 있는 경찰은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미 하고 있는 수사를 검찰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수준이지 경찰이 안 하던 수사를 다시 새롭게 해서 버닝썬이든 뭐 어느 사건이든 경찰이 지금도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안 하던 권한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더 갖게 된다라는 것은 좀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러니까 그 본질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찰 개혁은 뭐 조금의 권한이 변함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경찰 비대화 이런 것은 좀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찰 개혁은 그것대로 과제이긴 한데 이걸 이렇게 엮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학의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2년 기사입니다. 예. 그 황운하 총경,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인 인물, 이때부터 이미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네요.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적인 인물인 황운하 총경 승진은 정무와 민정 라인에서 반대에 무산됐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예, 이런 기사가 있고 그리고 당시 김학의 건 경우에 청와대 수사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강행된 배후로 당시 경찰 연수원장이셨는데 황운하 연수원장을 배후로 지목해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겪으셨어요? 예, 제가 이제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하려고 할 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승진이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예, 이건 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김학의 사건 때 저는 수사기획관 전임 수사기획관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기획관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에서 그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 타격을 가하려는 황운하 전 수사기획관이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뭐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토대로 당시 청와대 민정에서 저를 손보기 위해서 뭐 알아보고 있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 한번 그 어떤 손을 보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런데 뭐 뚜렷한 뭐 손보는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제 주변을 뭐 팠겠죠. 예, 팠겠지만은 뭐 별 발견을 못하니까 그냥 수사연수원장으로 내버려 뒀습니다. 연수원장으로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불이익입니다. 그래요? 내버려 두고,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더 지방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인사는 승진하면 지방에 갔다가 점차 이제 서울로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게 인사 패턴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전 서울에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수사기획관 하다가 연수원장에서 또 대전으로 이렇게 계속 그 하향, 단계적으로 계속 좌천이 계속되는 그런 뭐 인사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검색어 1위신데 청장님 뭐 자주는 못 모시겠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 검경 현안 관련해서 첨예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하고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때는 잠시 휴가 내시고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었습니다.